대한민국 연예계를 10년 넘게 지켜본 기자로서 수많은 스캔들과 감동의 순간을 목격해왔지만 최근 이보다 더 충격적이고 묘한 여운을 남긴 장면은 드물었다. 웃음으로 시작된 한순간이 공포로 변했고 그 공포는 이제 막 세상을 알아가기 시작한 생후 12개월 아기의 몸을 떨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모두가 다정한 남편, 행복한 아빠로 알고 있던 심영탁이 있었다. 사건은 아주 사소한 장난에서 출발했다. 육아 예능과 SNS를 통해 공개된 어느 평범한 하루, 심영탁은 아이 앞에서 장난스러운 행동을 했다. 평소 팬들에게는 순수하고 유쾌한 이미지로 사랑받아온 그였기에 누구도 그 장난이 불쾌감이라는 단어로 이어질 것이라 예상하지 못했다. 그러나 카메라가 포착한 것은 웃음이 아니라 생후 12개월 아기가 느끼는 인생 첫 공포였다. 아이의 눈이 커졌고 작은 몸이 굳어갔다. 순간적인 정적. 그리고 이어진 건 울음도 아닌 말 그대로 몸을 떠는 반응이었다. 아직 세상의 위험을 언어로 이해하지 못하는 아기에게 그 장난은 웃음의 대상이 아니라 위협으로 다가온 것이다. 이 장면이 공개되자 시청자들은 충격에 빠졌다. 저게 정말 장난이었을까? 아기는 저렇게까지 무서워하는데 어른들은 왜 웃고 있었나? 라는 질문이 쏟아졌다. 더욱 논란을 키운 것은 그 장면을 지켜본 부부의 엇갈린 반응이었다. 심영탁은 당황하면서도 장난이었다는 태도를 보였고 상황을 가볍게 넘기려는 듯한 표정을 숨기지 못했다. 반면 사야의 반응은 달랐다. 그녀의 얼굴에는 분명한 긴장과 걱정이 스쳤고 아이를 향해 즉각적으로 다가가는 모습이 포착됐다. 같은 장면을 보면서도 두 사람의 감정 온도는 극명하게 달랐다. 이 짧은 순간은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았다. 방송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는 뜨겁게 달아올랐다. 아기의 첫 불쾌감이 아빠의 장난에서 시작됐다는 사실이 너무 잔인하다. 의도와 상관없이 아이에게는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반대로 부모라면 누구나 한 번쯤 실수할 수 있다며 옹호하는 목소리도 존재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이 장면이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균열을 남겼다는 사실이다. 심영탁은 오랜 시간 순수한 덕후 이미지, 결혼 후 안정된 남자라는 호감을 쌓아왔다. 그렇기에 이번 장면은 더욱 큰 배신감으로 다가왔다. 사람들은 묻고 있다. 우리가 알고 있던 심영탁은 진짜였을까? 그리고 동시에 사야를 향한 시선도 달라졌다. 문화와 언어가 다른 환경에서 한국 연예계의 시선 한가운데 서 있는 그녀가 이 상황에서 보여준 보호 본능은 많은 이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다. 아이에게 있어 첫 경험은 평생의 기억이 된다. 물론 생후 12개월의 기억이 명확히 남지는 않겠지만 그 순간의 감정은 몸 어딘가에 흔적으로 남는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장면을 단순한 예능의 한 컷으로 넘기지 못한다. 웃음을 위해 소비된 장난이 과연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가? 그리고 부모의 행동은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따라붙는다. 이번 논란은 단순히 한 가족의 문제가 아니다. 연예인이라는 공적인물의 사생활이 어떻게 소비되고 그 안에서 아이가 어떤 위치에 놓이는지를 다시 생각하게 만든다. 카메라 앞에서의 웃음과 카메라 뒤에서의 책임, 그 경계는 생각보다 훨씬 날카롭다. 심영탁과 사야 부부는 지금 그 경계 한가운데 서 있다. 사건 이후 심영탁의 표정은 이전과 같지 않다. 사야 역시 조심스러워진 모습이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또 다른 논란으로 번질 수 있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모든 논란의 출발점은 아이의 인생 첫 불쾌감, 첫 공포였다. 연예계는 늘 자극적인 이야기로 가득 차 있지만 이번 사건이 유독 오래 회자되는 이유는 단순한 충격 때문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웃음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쉽게 누군가의 감정을 지나쳐왔는지를 드러내는 거울이기 때문이다. 심영탁의 장난은 끝났을지 몰라도 그 장면이 남긴 질문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질문은 지금도 우리를 불편하게 흔들고 있다. 그 불편함은 단지 한 장면을 본 시청자의 감정에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괜찮겠지, 다들 웃으니까 라는 말로 넘겨왔던 수많은 순간들에 대한 집단적 반성이기도 하다. 특히 아이가 등장하는 예능에서 웃음의 기준은 늘 어른의 시선에 맞춰져 있었다. 아이가 울지 않으면, 크게 다치지 않으면, 방송 분량으로 쓸 수 있으면 괜찮다는 암묵적인 합의. 그러나 이번 장면은 그 합의가 얼마나 취약한지, 그리고 얼마나 폭력적일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사실 심영탁의 장난은 극단적으로 잔혹한 행동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누군가는 저 정도로 공포라니 과민 반응 아니냐고 말할 수도 있다. 하지만 문제의 핵심은 강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생후 12개월의 아이에게 세상은 전부 처음이다. 처음 보는 표정, 처음 듣는 소리, 처음 느끼는 감정. 어른에게는 찰나의 장난이지만 아이에게는 기준점이 된다. 그 기준점이 웃음이 아니라 위협으로 찍혔을 때 그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 육아 전문가들은 오래전부터 말해왔다. 아이는 기억하지 못해도 몸은 기억한다고. 뇌가 언어로 정리하지 못한 감정은 신체 반응으로 저장되고 그것은 이후 낯선 상황에서 이유 없는 불안으로 되살아난다고. 물론 한 번의 장면이 평생의 트라우마로 직결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괜찮을 수도 있다와 괜찮다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부모의 역할은 그 애매한 영역을 최대한 안전 쪽으로 기울이는 것이다. 이번 논란에서 유독 많은 이들이 사야의 반응에 주목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녀는 카메라를 의식하기보다 즉각적으로 아이에게 향했다. 말이 통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아이의 표정과 몸짓을 먼저 읽으려는 태도. 그것은 문화의 차이라기보다 보호자의 본능에 가까웠다. 그래서 일부 시청자들은 이 장면을 두고 누가 더 부모다운가라는 불편한 비교를 시작했다. 그 비교는 또 다른 상처를 낳을 수 있지만 동시에 우리가 부모에게 기대하는 최소한의 감각이 무엇인지를 드러낸다. 연예인 부부의 육아는 늘 양날의 검이다. 공개를 선택하는 순간 공감과 지지를 얻는 대신 평가와 비판을 감수해야 한다. 특히 아이가 등장할 경우 그 무게는 배가 된다. 아이는 동의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으며 방어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은 종종 아이를 순수한 웃음 포인트로 소비해왔다. 울면 귀엽고 놀라면 웃기고 때를